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자, 오늘 방송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은 일단은 하락으로 마감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의미 자체는 없는 걸로 일단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 저항선 근처에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굉장히 급변하지는 않아요. 시장이 원래. 이렇게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대해 지금 부딪혀 있는 상태고, 오늘도 보니까 뭐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에 부딪혀서, 그냥 원래는 추세에 부딪혀서 깨질 때는 어떻게 깨지냐 하면 이렇게 깨지거든요. 보이시죠? 원래 이제 이게 저항선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깨질 때는 이렇게 깨져요. 근데 지금은 얘가 여기에서 지금 부딪혀서 지금 계속 옆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세가 그 추세선에 부딪혀서 이렇게 있는 부분은 뭐하고도 비슷해지는 거냐 하면,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원래 여기가 저항이면 이렇게 부러지게 되겠죠. 근데 시장이 저항선 근처에 가서 오르고 난 다음에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여기서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빠져야 되는 부분에서 빠지지 않고 옆으로 가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옆으로 갈 때는 이게 아예 이렇게 부러지는 부분,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저점 부분을 그냥 한번 이탈하는 그러한 형태가 나오면 그냥 조정이구나. 이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가던 부분하고 하락으로 내려가는 부분하고 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붙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은 그다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일단은 기억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 계속 보고 있죠. 달러 인덱스도 그제였죠, 그렇죠? 수요일에 한번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간 소강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소강 상태의 흐름은 우리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뭐 0.27% 정도 하락해서, 미국이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락해서 출발을 합니다만은, 하락하고 출발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봉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양봉으로 일단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도 일단 양봉으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여기 2255포인트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변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 지루하니까 오늘의 관전 포인트를 다시 잡아보면, 이렇게 지금 일봉상으로는 빠지고는 있는데 추세가 안 보이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추세 돌려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제 그려드린 그림이다, 그렇죠? 반등 포인트다라고 했던 부분에서는 반등이 일단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제 지울게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건 분봉인데 60분봉으로 봐도 아직까지는 흐름이 안 보이니까 조금 이제 신뢰도는 낮다라고 하더라도 10분까지 내려가서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10분까지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빠지는 추세 한번 돌파를 해서 여기서 이제 저항을 한번 받아주는 모습이었죠. 이번에 올라가면 시장은 1차적으로 이건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시장이 이번에 올라가면 1차로는 여기가 저항이 될 겁니다. 2218포인트 코스피 1차 저항 2218포인트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이거 돌파 시 여기 포인트가 되죠. 2225포인트 정도 되는데 2225포인트를 돌파하면 돌파 시에는 2266포인트까지 2266 그럼 55포인트인데 돌파 시 일봉상 이전 고점까지 상승 가능성 열어둡니다. 그렇게 지금 부분은 지금 양봉 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올라올 때 2218포인트 정도 되는데 2218포인트 돌파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 2218포인트 돌파 여부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분 봉상으로 지금 보니까 요 흐름 자체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추세 보이시죠? 보인다 1번.
요 추세를 돌파를 하면은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거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분 봉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기대를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요 조금 더 큰 추세가 하나가 있죠. 그렇죠? 추세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깨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보인다 1번. 여기 지금 깨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보통 추세가 깨지면 계속 피보나치를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등 포인트하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번 지금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 이전 하락 파동의 61.8% 지점에서 반등이죠. 요번 돌파하면 이전 고점까지는 일단 한번 상승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는 해 두시고, 단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10분 봉이에요. 그렇죠? 캔들 분석이라든지 추세 분석은 1봉으로 할 때가 가장 신뢰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건 약간 신뢰는 낮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변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일봉으로 보면 그냥 2255포인트 돌파한 차, 이게 중요하다라고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코스닥 시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지금 반등은 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이전에 한번 말씀해 드릴 때 코스피하고 시장 흐름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렇죠? 뭐가 다른 거냐 하면, 얘는 지금 그냥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락 추세 내에서 움직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하락 추세에 부딪혔다가 밀려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지금 뭐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여기 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705포인트 정도 되죠. 705포인트 돌파 안착이 중요하다. 근데 흐름 자체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약한 겁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약한 겁니다. 그냥 코스닥은 아직 일봉상으로 하락으로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 좀 돌파까지는 약간 조심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죠. 705포인트. 705, 706 같은 건데, 보통 이제 5나 10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심리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705포인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는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장 안에서 오늘 종목군들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웃음밖에 안 나오네. 오늘 삼성 SDI 일단 반등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삼성 SDI 반등은 하고 있는데, 삼성 SDI는 여기 저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시죠? 저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저항선 돌파를 못하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돌파하면은 뭐 일단 들고 가는 쪽으로 갑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이제 시장이 저항선에 부딪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저항이니까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저항을 잡아주고 난 다음에 돌파를 했죠. 돌파했는 봉 보입니까? 회원분들 보인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돌파했는 봉이 뜨면 일반적으로 이게 한 7, 80% 정도 확률로 일단 가는 건데, 돌파했는 봉의 저가가 안 깨지면은 이게 저항에 부딪혔다라고 하더라도 안 깨지죠. 그렇죠? 안 깨지면 갑니다. 정리됐나요? 정리됐다 1번. 인문학님 보인다 1번. 안 깨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이러고 있다가 주가가 이렇게 요 저항에 부딪혔죠. 요 저항에 부딪힌 거 보인다 1번. 저항에 부딪힌 첫 봉이 또 떴어요. 그렇죠? 여기 떴죠. 양봉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떴는데, 어떤 봉의 저점 부분이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탈했죠. 이탈하면은 밀립니다. 정리됐습니까? 정리됐다 2번. 이건 굉장히 단기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인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요런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은, 이번에 만약에 팔자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팔자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나는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올라가면 이제 저항에 부딪히는 캔들이 뜨니까, 저항에 부딪히는 캔들이 뜨면 어떻게 저점이 안 깨지면 그냥 홀딩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일단은 갈 수는 있습니다. 안전마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전마진 챙기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콜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계속해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오늘 거래소 시장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 내에서 일단은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을 찾아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어제 경우에 이제 뭐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렸습니다만은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어제 오후 12시부터 시작을 해서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국에서 일단 악재가 터지면은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 그 글로벌 악재 자체에 대해서 사실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환율이 중요한데 환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투자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112억 정도 순매수 해주고 있고, 선물은 한 1800 보여드릴게요. 혼자 하는 것보다 보면서 하는 게 나으니까. 지금 보시면 선물 부분도 매수해주고 있고, 오늘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이건 두 개 합쳐보면은 콜옵션을 매수를 하면은 매수 그래프 이렇게 되고, 풋옵션을 매도를 하면 매도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합성 선물로는 뭐가 되나요? 매수가 되죠. 그렇죠. 합성 선물은 매수니까 이것도 방향성은 위로, 주식 선물도 위로, 달러는 약간 좀 꺾일 수 있다. 달러 부분 조금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포지션 오늘 오전은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이 포지션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동반되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는 삼성 SDI, 일단 거래가 좀 동반되고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거래가 좀 많은데 오늘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18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 보통은 이제 전일 대비 한 20% 정도 이렇게 되면 거래가 좀 많은 거죠. 근데 오늘 벌써 이제 거래량 한 30% 정도 지금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방이죠. 거래가 많은데 등락이 작으니까 공방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는 개인적으로는 가격 기준으로 172,500원 돌파를 하면 사도 되는데, 그 이전에는 일단은 조금 조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지금 보니까 고려 아이언 매수 뭐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의미 없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공방, 하이브도 공방. 하이브는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오늘 공방이 있습니다. 오늘 15% 정도 현재 거래가 전일 대비해서 동반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흐름은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특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시장 안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 중국을 요즘 인권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시장 안에서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유럽에서도 신장 관련돼서 관계 노역했는 물건 자체는 뭐 수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일단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는 중국산에 대한 규제 부분이 인권이라든지 환경을 빌미로 조금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일단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중국산을 규제를 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우리 그 대한민국하고 중국 사이에 업종이 겹치는 업종이 있잖아요. 경쟁 업종. 이 경쟁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중국이 1등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전기차 판매가 중국 전 세계적으로 한 600만 대 정도 전기차를 만약에 팔면 한 300만 대 이상은 중국에서 팔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차 전지 업체들 중에서는 중국 업체가 1등을 달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른 글로벌 회사들, 소위 말해서 요즘 유럽에서도 전기차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IRA, 인플레이션 법안, 그거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전기차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장이 가속도 굉장히 가속적으로 이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중국산이 일단 뒤로 간다면 당연히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또 경합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많이 돌아서 얘기를 했는데 디스플레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중국산 저가 LCD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 OLED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합을 하는데 중국산 부품을 안 쓴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해보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일봉상의 추세를 보면은 추세가 지금 부딪혀 있는 상태죠. 눈으로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얘도 지금 아래쪽으로 그냥 빠지기보다는 옆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합을 하고 있는 업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철강도 경합이에요. 철강도. 최근에 이제 뭐 포스코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뭐 현대제철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산업적인 문제의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철강도 일단 경합을 하고 있으니까 경합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되고 있네요. 삼성 SDI 깔끔하게 올라가네. 아, 이게 가슴이 아프네요. BJF 리테일 일단 뭐 반등 좀 해주고 있는데 의미는 없고요. SKI 테크놀로지 일단 반등은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반등해주고 있고, SKC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관련된 부분의 이슈들이 좀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렇죠? 뭐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번에 반등해서 올라오면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오늘 거래 터지는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WCP라는 종목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진 않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반등은 하고는 있는데 의미가 좀 있으려 그러면은 가격 기준으로 45,250원 안착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생각을 하신 분들은 45,850원 돌파하면 45,850원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트레이딩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벌써 한 71% 정도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동아기업도 오늘은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돼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도 거래 동반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저항선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전에 이거 머리 어깨형 뜰 가능성 일단 염두하고 리스크를 지고 접근하신 분들은 뭐 일단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여기 있는 저항선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를 하시고, 이거 안 하신 분들은 차라리 에코프로 BM을 보셔도 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이번에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일단은 봐주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그 외에 오늘 조금 특징적으로는 신라젠 오늘 거래 동반되면서 빠집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오스코텍도 오늘 거래 동반되면서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간이 9시 24분 지나가고 있는데 전일 대비 거래량이 33%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좀 조심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전자 재료 다시 올라갑니다. 3% 정도 일단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같이 관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재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하고 경합이잖아요. 소재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산 밀어낸다 그러면은 소재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크 시스템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회사긴 해요. 여기 지금 보면 아래쪽으로 약간 좀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지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패턴 여러분들 교육해 드릴 때 패턴 중에서 이제 좀 우리가 안 좋은 패턴이 몇 가지가 있죠. 확장 패턴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확장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확장이 되는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저점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렇죠? 이런 패턴은 보통은 이제 폭락을 동반을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머리 어깨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 어깨는 이제 여기 저점이 높아져야지 머리 어깨고. 근데 확장 부분이 이제 책에서 그냥 이렇게 확장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시장을 한 25, 한 5년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확장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확장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폭락입니다. 보통은. 이것도 머리 어깨는 아닙니다. 머리 어깨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머리 어깨는 뭐가 머리 어깨냐 하면 이게 머리 어깨예요. 무슨 차이죠?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저점 있죠? 여기 저점. 인문학님 보입니까?
영문학님 보인다 1번. 여기 저점하고 여기 저점을 보면 저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머리 어깨는 항상 뭘 가지고 있냐 하면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강세 이등변 삼각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강세 이등변 삼각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장은 보통 폭락을 보통 보이는데 확장 중에서도 어떤 확장이 있냐면 아래쪽 확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 부분이 일치가 되고 저점만 이렇게 저점만 낮아지는 이런 확장이 있는데 이것도 보통은 한 50% 정도는 보통은 폭락입니다.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한 번씩 아래쪽 확장 나오는 종목군들이 뭐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냐면 이전 고점 돌파해서 그냥 급등해버리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확장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이전 저점이 여기인데 저점 부분이 한번 이탈했는 거 보이시죠? 보인다 1번. 고점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고점 부분을 일단 잡아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고점이니까 고점 부분에 선을 한번 딱 그어보면은 지금 고점은 거의 뭐 일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저점은 뭐 하고 있나요? 아래쪽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확장 가능성 일단 보면서 일단 봐주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 부분에서는 지금 저항받고 있는 가격이 오늘 고점이네요. 오늘 고점이니까 오늘 고점 부분을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아까 폭락을 또 얘기를 했는데 이 폭락을 하는 이제 조짐은 어떻게 보냐 하면 여기 이제 추세 타고 올라가다가 50에서 61.8% 지점이 보통은 이제 저항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역피보나치로 이때가 저항이 되는데 이 저항 부분을 일단 넘어서면은 일단 강세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고 타이밍 나오면은 시그널을 드리도록 할게요. 회원분들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이 지금 보니까 나노 신소재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컬머 B&H부터 시작해서 종목군들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딴 거는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네요. 계속해서 넥슨 게임즈 지금 조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의미 없어요. 제가 이제 의미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추세가 하락으로 가고 있고 여전히 기술적 반등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딱 출발하고 저항선에 부딪혀서 바로 깨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건 오늘 고점이 가격이 이제 15,450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 돌파하기 전에는 그게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들이 다른 거 SM 예, 공구먼 어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오후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성공하셨다고 축하드리고 하는 방식은 일단 똑같아요. 5분목, 3분목, 1분목까지 가서 보면 여기 지금 거래가 많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얘 같은 경우는 공구먼은 이거 안 깨지면 아예 관계없어요. 뭐 좀 조정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9,800원 안 깨지면 9,800 매일매일 바뀌죠. 들었다 1번. 거래 터졌던 부분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날 그러니까 옛날에 짜장면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죠? 옛날에 짜장면 좋아한다라고 해서 10년 뒤에 애가 짜장면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닐 때 너 무슨 요리를 가장 좋아하니? 그러면 짜장면을 제일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대학 갔는데 짜장면을 사주면서 네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은 애가 뭐라 그러죠? 옛날에 좋아한다 그랬지 지금 좋아한다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적 분석도 그냥 처음에 정해진 기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응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시는 것도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걸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은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도 나쁘지는 않고요. 코스닥 코스피 시장은 지금 여기 안에만 갇혀 있으면은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들었다 1번. 여기 안에만 갇혀 있으면 크게 무리 없고 저점 부분도 2200만 안 깨지면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 안에서 조금 박스로 갈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박스로만 시장이 움직여줘도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고 아까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은 조금은 다르긴 해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게 왜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가 계속 빠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한데 여기 떨어지고 있는 일봉상 추세 자체를 지금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 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라도 일단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긴 합니다. 구간이긴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얘는 지금 일봉상으로 지금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아직 그러한 형태 자체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에 지금 부딪혀서 깨진 거니까, 얘는 꼬리로 돌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박스예요. 그렇죠? 이렇게 박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오늘 삼성 SDI가 굉장히 세네요. 삼양식품 좀 뜨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 출판사 오르고 있는데 아직 의미 없고요. 이수화학도 옆으로 기고 있죠. 기고 있다가 돌파가 나와야 돼요. 돌파가 나와야 되고, 얘는 거래 동반되고 밀리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강한 저항선 자체가 24,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후성 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준을 추세로 매매를 하든지 어떻게 매매를 하든지 간에 기준을 일단 잡아놓으면 좀 쉬운 게 뭐가 쉽냐 하면, 이게 오르고 있으면 뭘 봐야 되는지가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을 그냥 세우는 겁니다. 추세가 돌아서지 않으면 일단은 뭐 보지 않는다. 추세가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진다. 신흥 SEC는 이번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도 이제 의미가 좀 있어지는 게, 왜 의미가 있어지냐 하면, 시장 안에서 지금 중국을 글로벌로 봤을 때 중국을 계속 배제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일단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배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2차 전지도 우리하고 경쟁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지금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요.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아직은. 현대위아가 살짝 움직이고는 있어요. 아까 현대차는 아래쪽인데 현대위아는 위쪽으로. 그렇죠? 방향 아직 안 잡았습니다. 방향은 아직 안 잡았으니까 참고하시고, 에코프로 HN도 지금 요 밀리고 있잖아요. 밀리고 있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캔들을 이렇게 보다가 종목이 이렇게 딱 돼서 그냥 매수를 했는데 바로 가면 좋은데 다음날 툭 빠지잖아요. 빠지면 바로 뭘 보냐 하면 거래를 봅니다. 채팅창에 거래라고 치시고 바로 거래를 보세요. 바로 거래를 보면 그 다음날 또 빠졌어요. 거래가 아래쪽에 거래가 지금 늘어요, 줄어요? 이문학님, 거래가 늘어요, 줄어요? 밑에가? 거래가 줄죠. 요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6% 정도 거래인데, 이거 오늘 거래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어제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 거래가 팍 늘 때 위냐 아래냐 이게 중요해요. 거래가 팍 늘 때 위냐 아래냐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는 아직은 없어 보이네요. 어쨌든 시장이 아직 완전히 뭐 하방으로 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위치는 아니니까 그 위치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는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BM은 타이밍, 그리고 신흥 SEC 타이밍 말씀을 일단 해드렸으니까 그 타이밍대로 일단 좀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회원분들은 타이밍이 올 때 제가 문자를 드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기준점을 잡아야 되니까 그 기준 잘 잡으셔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유튜브는 일단 종료를 하고 회원 방송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교육방송이 있습니다. 교육방송이 있는데
일단 뭐 교육방송에서 뭘 좀 준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냐면, 요즘 시장에 대해서 자꾸 근시안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승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아서, 요 주식 승률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안에서 종목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교육방송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상품 구성은 지금 한국경제TV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상품이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번 교육 부분도 여러분들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니고 이번 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28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매물권님이 오늘인가요? 그래서 아니에요. 오늘 아니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날짜는 지금 보니까 10월 28일 정도가 될 것 같고, 10월 28일 저녁 7시 정도에 할 걸로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회원분들은 교육을 수강 신청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녹화 방송으로 일단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기준 좀 잡으시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그 원칙에 따라서 수익 나시길 바라면서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